수학적 귀납법까지 다 끝나고 나면은 내가 책으로 다시 만들어서 줄 거야. 네. 그러니까 딱히 뭐 이렇게 갖고 있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야. 버려도 돼요? 거기다가 많이 정렬이네? 응? 완전. 근데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그냥? 아니요? 근데 왜 가지고 다니니? 가지고만 있어요. 혹시 몰라서. 혹시 몰라서.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 자, 우리 등비수열이라는 건 뭐야? 우리 처음에 등차수열 배웠지? 등차수열.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를 계속 더해주거나 빼거나 이게 아니라 같은 숫자를 계속 곱해주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해. 빨리 예시해보세요. 네. 자, 일정한 숫자를 계속 곱해주는 거. 그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숫자라는 게 과연 뭐냐?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공비라고 불러. 등차수열할 때 우리가 공차라고 했잖아. 얘는 공비라고 해. 왜? 공차 먹고 싶어. 안 그래도 그 소리 안 하나 생각해봤다. 야, 자, 봐봐. 여기 밑에 보면은 같은 수 밑에 봐봐. 1, 3, 9, 27, 31. 자, 초항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인 거야. 이런 것들은 계속 3을 곱해주고 있잖아. 2, 마이너스 6, 18, 54면은 2에서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고 마이너스 3 곱하고 계속 곱해주는 숫자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맞지?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이런 것이야. 근데 여기서 B는 뭐냐면은 자,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나눈 거. 자, 봐봐. 첫 번째 항을 내가 A라고 하고 공비를 내가 한번 I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 등차수열 A1은 A1이고 A2는 A1 곱하기 R이고 A3는 A1 곱하기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나눴을 때 봐봐. 뒤에 거를 앞에 거로 나눴을 때 그러면은 자 A1으로 A2를 나누면은 얘 R만 나오겠지. 그치? 만약에 A2로 A3를 나눠도 얘는 R만 나올 거야. 계속. 그치? 계속 같은 이 비율이 계속 같다라는 거야. 비율이 계속 같기 때문에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우리 이것을 일컬어서 말하고 있는 거지. 알겠지? 다음 자. 네, 여기서 조금 참고해가지고 쓴 거는 너희들이 조금 지금부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수열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잖아.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나열하는 거야. 그렇게 나열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국, 그걸로 우리가 일반항 더해라. 그거 하지. 두 번째는 일반항을 나타내는 거야.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거고. 세 번째는 귀납적 정인데,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귀납적 정이야. 봐봐. 앞에 항을 얘를 지금 어떻게 나타낸 거냐면 얘를 조금 일반적으로 나타내면은 자 A의 n분의 A의 n 플러스 1이 R인 거잖아. 그치? 얘는 자 이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의 n 플러스 1이라는 항은 R 곱하기 AN이라고 써도 무방하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나타내는 게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이야. 귀납적 정의. 이게 나중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서 다시 나오게 될 거야, 이게. 근데 결국엔 우리가 이걸 보든지 간에, 뭘 보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은 오로지 일반항 하나밖에 없어. 결국 얘 이렇게 나와도 일반항 구해라. 일일이 나열한 걸 봐도 일반항을 구해라. 결국에는 일반항이야. 수열의 합가면은 내가 더 많이 얘기할 거야, 일반항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등비수열을 볼 때도 항상 일반항이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거,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봅시다. 네, 참고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한번 읽어봐. 이거 가끔씩 이게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뭐 등비수열이 아닌 이유를 말하여라 이럴 때 있으니까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보기 같은 거 읽어보시고요. 자, 168페이지 드디어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 한번 지금 등비수열의 일반항. 자, 일반항
일반항 구하는 공식 쭈루루루 되어 있지. 그지? 그지? 네.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냥 AN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AN은 자, A1 곱하기 R의 N-1 요게 바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자, A1은 초항, R은 등비.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구하는 거 잘 기억은 하고, 자, 우리가 이거 쭉 보면 결국에 뭐냐? 자, 여기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는 거 아니야, 결국에? 그래야지 어떤 이 값이 나오는 거야, 값이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건 뭐야? 잘 보면 이거 지수함수야, 지수함수. 너무 배운 지 오래됐지, 그지? 자, A도 숫자고 R도 숫자고 얘는 뭐야? 지수잖아. 그치? 그럼 지수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 얘는. 그럼 봐봐. 이 R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니? 거꾸로 돼야지. 진짜 기억이 안 나. 뭔가 어? 뭔가는 뭐지? 얘가 1보다 큰 거.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 그치?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 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고 맞아. A가 1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잖아. 이 귀신이다. 그런가? 이고 네네. 방금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 빅 뭐야? 고스트더라. 귀신들아. 살아있는 사람 죽여버리겠어. 기억하세요. 네. 복습 한번 해볼게요. 복습할 때도 되지 않아요? 너 근데 자, 수업 끝나고 얘기하자. 스트레스 받는다. 자, 알겠냐? 네. 그러니까 봐봐. 이 R이, 이 공 B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계속 줄어드는 수열이 될 것이고, 이 공 B가 1보다 크면 점점 커지는 수열이 되겠지, 당연히. 그치? 자,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함수적으로 생각하면 쉽게 풀리는 게 많이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하시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여기서 다룰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봐봐. 이 R이 음수인 경우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돼, 이때부터는. 마찬가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겠지. R이 음수인 경우까지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는 지수함수와는 다르게 R이 1인 경우로 쓸 수 있어야 돼. R이 1이면 어떻게 되겠니? 공비가 1인 거잖아. 그럼 뭐야? 계속 초항. 자, A 얘기할 때 여기다 1 곱하면 뭐야? 그렇지. A1. 계속 그 2번이야. 알겠니? 네. 짜증나. 짜증난다. 자, 이게 봐. 그래서 여기 밑에 봐. 168페이지 밑에 참고 써져 있는 게 R이 1보다 크면 증가수열이 됩니다. R이면은 항상 그 초항과 똑같은 초항이 된다. 그리고 R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감소수열이 된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극한으로 가면은 이제 수학 2에서 극한이라는 걸, 수열의 극한은 사실 미적분에서 배우지만 극한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0이 될 거예요. 0. 자, R이 0보다 작으면은 되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왔다 갔다 해. 음수가 됐다가 양수가 됐다가 반복하겠지. 네. 얘가 음수니까 처음에는 얘가 만약 양수였으면은 R 한 번 곱하면 음수였다가 다시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이것이 반복되는 이런 상태를 나타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일반항 같은 거 구해보시고요. 자, 여기 뭐냐, 이 170페이지는 사실 좀 투머치해요. 좀 투머치한 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를 보고, 우리 등차수열도 일반항의 형태를 보고 이것이 등차수열이다 아니다라는 걸 판단했잖아. 어떤 형태여야 돼? 1차 함수. 그렇지, 1차 함수의 형태여야 돼. 1차 함수의 형태여야만 해. 그리고 합은 몇 차 함수의 형태? 2차 함수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잖아. 그치? 등비수열은 뭐야? 지수함수니까 지수함수로서 만들어지면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자, 봐봐.
어떤 숫자 AN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자, 일반화는 어떤 식으로 적어냈냐면은 여기 주어진 대로 한번 볼게. 자, 2에 2승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일반항이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로 너희들이 이 수열을 접근하는 방식은 딱 하나야. 노가다. n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해야 돼. 그게 처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얘를 있잖아 조금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냐 이거지. 봐봐.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2의 2n이지. 그지? 그리고 우리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을 구해야 되잖아. 그지? 요거를 4의 n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런 다음에 얘를 2 곱하기 자 4의 n 마이너스 1 하면은 이 4 하나가 앞으로 나와야겠지. 그지? 그럼 4의 8. 자, 아까 보면은 얘는 A 초항 R은 4인 그런 일반항이 되지 않겠니? 그치? 맞지? 왜? 깜짝 놀랐어. 우리는 이렇게 만약에 일반항을 주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바꿔가 조작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어떤 수열이 나왔을 때 얘들이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 n이 1차, 자, n의 그 개수가 1인, 1차인 그런 지수함수 형태로 등장을 하면 우린 이것을 전부 다 등비 수열을 바꿔가지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가끔씩 등비 수열에 좀 일반항을 갖고 좀 장난을 칠 때가 있는데 그거를 할 때 좀 쓸모가 있는 거니까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자, 172페이지 여기다가는 지금 자 별표를 한번 쳐놓고 가자.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없었어. 왜냐하면은 등차 등비 수열이 수학 하에 있었거든.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었거든. 그렇다 보니까 지수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왔고 로그 함수 같은 것들이 물론 배우긴 배웠지만 등차 등비 다음에 로그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 안 나왔었어. 근데 이번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진짜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수능 특강이 새로 나왔거든. 그거 수학원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온 거야. 예전에 별로 안 나왔었는데. 자, 뭐냐면은 그냥 암기를 해. 어떤 등차 수열이 존재한다. 등차 수열. 이런 등차 수열이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거꾸로. 자, 등비 수열이 존재해. 자, 등비 수열 AN이 존재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우리 등비 수열이 존재하고 있겠지. 근데 얘에다가 이 각 수열에다가 전부 다 로그를 취해주면은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이 돼. 그러니까 로그 A1, 로그 A2, 로그 A3, A3 이런 것들은 이 순서대로 뭐냐? 등차 수열을 낸다는 거야. 그냥 암기를 해버려. 그럼 결국에는 뭐냐? 어떤 수열을 나오고 거기다 로그 취한 것들이 딱 나오면은 등차 등비 수열을 계속 바꿔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제는 지금 내가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일단 문제는 여기다가 보기로 넣지는 않았는데 내가 기회가 되면은 저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를 조금 빼다가 여기다가 좀 넣을 수 있도록 할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암기합시다. 어떤 게 등비 수열이 있는데 그 등비 수열 각 항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은 등차 수열이 된다. 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비 중항. 등차 중항도 했었지. 우리 등비 중항도 있고, 그러니까 등차 중항을 했던 것처럼 등비 중항이라는 것도 있어. 어떤 숫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A, X, B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싸울 거야? 아니야.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은 자 A, X는 루트 A 요런 식의 요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중요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자 봐봐 얘는 자 A1 R에 뭐 N
2라고 하자. n-2. 얘는 a1 R에 n-1. 얘는 a1 R에 n이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랑 얘 곱하면은 a1의 제곱 플러스 R의 뭐니? 제곱 이렇게 되겠지? 뭐냐? 맞냐? 요거 두 개 곱하면 뭐니? -2가 되는구나. 더하는 거니까. 그치? N은 응? 이렇게 하지 말자. 하던 대로 하자. 봐봐. 얘는 x분의 a랑 그지? b분의 x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x제곱은 ab지. 그지?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거야. 알았지? 자, 이렇게. 이게 이 등비 중앙이야. 이게 근데 기하평균이라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하평균 읽어보세요. 뭘요? 여기 등비 중앙에 있는 거 173페이지 위에 있는 글부터 쭉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도 지금 읽으라는 투썸 플레이스에서 뭐 주신다고요? 주신다고요? 아니 거기서 안 그랬다고. 좋을 뻔했네. 중간에 그래서 오타도 있을 것이고요.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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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0원. 찾기는 아우 누나 담임 오시고 싶어져. 자, 됐고요. 자, 이게 등비수열이 되는 조건을 한번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야. 봐봐. 이것처럼 얘를 a n-1이라고 하고 얘를 a-n이라고 하고 a-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은 등비 중앙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 a-n의 제곱이 a-n 플러스 1 곱하기 a-n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면은 이것도 등비 수열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것도 뭐야? 아까 얘기했었던 이것과 같은 귀납적인 정의 중에 하나가 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여기서 봤었던 거 이런 것들 다 기억을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이 딱 등장을 했다 귀납법에서. 그럼 이건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등비 수열의 모든 공식을 다 갖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 수열에서는. 봅시다. 자, 이렇게 하고요. 뒤에 보면은 지금 사실 175페이지에 등차 중앙, 조화 중앙, 등비 중앙 요 사이 얘기를 했어. 실제로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 말경에 해가지고 절대부등식에서 1학년 2학기 중반에 절대부등식 배웠지? 네. 산술기하평균 할 때. 네. 그렇지? 산술기하평균은 조합평균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계실 거야. 그런데 교육과정에서 사라졌어. 그래서 나도 어쩔까 하다가 일단 넣긴 넣었어. 조합평균까지. 싹 다 넣기는 넣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싹 써놓은 거 보면은 딱히 알 필요는 없어 보인다. 썰이가 신나셨나봐. 만들어 놓고 감성적이야. 더 맛있어야지. 만들어 놓고선 생각해 보니까 왜 이거 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이 드는데 닥치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도 할 테니까 자, 다 써놓고 보니까 다시 뭐 지우기 너무 아깝고 해서 그냥 써서 넣긴 넣었어요. 딱히 알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176페이지 드디어 등비 수열의 합. 우리 등차 수열의 합까지는 등차 수열도 합을 했잖아. 그지? 네. 등비 수열도 합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등비 수열은 합 구하는 공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 간단하니까 한번 보고 쭉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그냥 쓸 거야. 자, 등비 수열의 합 S는 1-R분의 A 1-R의 N승 이건데 얘 위아래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자 R-1분의 A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두 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얘는 R이 0보다 1보다 작을 때 이걸 많이 써.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R이 1보다 큰 경우에 이걸 많이 써. 그래서 이거 다 외워야 되고 자 등비 수열에서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SN이 그냥 A1N인 경우가 있어. 이건 뭐냐면은 자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 R이 1인 경우는 뭐야?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몇 개, 뭐 5탕까지 가면은 다 5 곱해주면 똑같아지겠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등비수열의 공식인데 여기 있는 합의 공식은 있잖니 여기 176페이지에 내가 써놓은 얘기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꼭 한번 손으로 직접 한번 해봐. 손으로 직접 한번 써봐야 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이 수학적 귀납법에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들을 너희들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한번 해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니까. 여기요? 응. 176페이지 앞쪽에 있는 거. 지금 등비수열에 합해가지고 2-1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한 다음에 쭈루루 나와 있잖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반드시 손으로 한번 해봐야 돼. 이게 나중에 있잖아. 일반항 구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방식이거든 이게.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네. 자, 이 마지막 우리 공식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 좀 그런데 그 마지막 봐봐. 176페이지 맨 마지막. 76페이지 맨 마지막. 이거 같은 경우에 가끔씩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은 자,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있잖아. 등비수열 일반항 공식. 그럼 우리 저기 등차수열에서도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면 구하기가 굉장히 쉬웠지. 그거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게 있어. 자, 1-r분의 a-r분 1-r분의 a-rl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 이거는 맨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써놓기가 편해. 근데 사실 이걸 쓰는 문제는 사실 수능이고 어디고 간에 거의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근데 공식 정석 수학이나 이런 데 보면 꼭 이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뭐 있는 거 다 넣어줘야지 해가지고는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맨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경우에 자, 다음 장 볼래? 보기에서 3번 봐봐. 자, 3, 6, 12 하니까 계속 곱하기 2를 하는구나. 공비가 2인 건 알겠는데 96, 이 96이라는 게 도대체 몇 번째 항이지? 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기가 좀 귀찮을 것 같아. 이럴 때 그냥 이걸 쓰면 된다는 거야. 마지막 항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초항, 마지막 항 공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자, 178페이지. 자, 너희들 중학교 때 1학년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둘 다 했잖아. 자,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알게? 네?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기억나죠? 그거야. 사실 안 응? 소인수 분해해가지고 지수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곱해서. 맞아요.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자, 그래 봐봐. 어떤 거냐면은 자, 12를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하잖아. 네. 근데 여기 약수의 개수는 얘 더하기 1. 얘 더하기 1 해가지고 곱해주면은 자, 3 곱하기 2 해가지고 약수의 개수는 6개다. 우리 이렇게 구했던 거 야, 너네 이 수학 하에서도 배웠어. 내가 가르쳐줬어. 기억했잖아요. 그래, 알았어. 이걸 부득이하니까 짜증나. 그지? 자, 이거 구할 때 우리 어떻게 구했었어? 약수의 개수 하나씩 구할 때 1, 3, 1, 2, 2의 제곱 이렇게 우리 구했었잖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가 다 약수가 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요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등비수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요거야. 자, 모든 약수의 개수가 아니라 총합. 이것을 우리 등비수열을 이용해가지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유도해낼 수가 있어. 이거 되게 뜬금없이 가끔씩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자주 나오진 않아.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뜬금없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잠깐 이거 뭐였지? 이런 느낌이 들게 하게끔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내가 항상 머릿속에 그 공간을 비워두고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야. 비워두고 많다. 텅텅 비어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해. 자, 얘 한번 봅시다. 약수의 총합, 이걸 이용하는 거야, 지금. 여기 약수, 여기 약수, 여기 약수, 여기의 숫자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봅시다. 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1 플러스 3. 이렇게 하면은, 얘 항의 개수가 몇 개야?
3 곱하기 2 하니까 6이 나오겠죠? 왜냐면 봐봐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아 이런 것도 다 1이네 자 3이고 2 곱하기 1이고 2 곱하기 3이고 2의 제곱 곱하기 그만하세요. 3이고 그냥 그만해요. 2의 제곱 곱하기 1이잖아 그치? 그럼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 그치? 네. 그렇지? 네. 요거 다 더한 것은 뭐야? 요것을 죄송해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네. 그치? 그럼 봐봐 얘는 뭐야? 초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지 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등비수열 합의 공식을 구하고 곱하기 이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서 곱하면 등비수열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고 자, 이것을 있잖아 뒤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아주 친절하게 깍배기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내가 설명해줬어 뒤에 기가 막히게 설명하잖아 그런 감성적. 그렇지 문과가 되고 싶으니까 그럴 이런 것 같아 느낌인가? 그럴 것 같아 나 이거 책으로 밝아달라고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오바 그만. 어? 오바 금지. 그러니까 오타를 잘 하네 진짜 진심이에요? 이걸 팔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 학원에서 내 교재로 쓰려고 아 이거 써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막 이랬는데 다 한 번에 할인해서. 5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한 5,000원 벌겠네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쓰레기 카페 가주세요. 자, 잘 읽어봐 알겠니? 약수 개수 총합 구하는 거 이거 문제 정말 2년에 한 번씩 뜬금없이 등장해 그게 내가 아니겠지. 그 니네 학년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 니네 학년이 아닌 학년에서 등장할 수도 있지만 니네 학년에서 등장했을 때 니네가 모르고 있으면은 망하는 거잖아 네. 그러지는 말자 알고는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 양의 약수 총합 구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고 자 봅시다 자 180페이지 자,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과 SNN 등비수열의 합 간에는 우리가 이런 식의 것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내가 등차수열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할 때도 얘기를 해줬어. 이거는 비단 등차수열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줬어. 처음 듣는 표정을 짓지 말라고. 자, 왜? 야, 그러지 마. 자, 얘기했어. 봐봐. 야, 우리 봐봐. SN이 있으면 SN이 있고 빼기 SN-1을 하면 얘도 그냥 AN이다 이 얘기 했잖아 네. 그지? 요거 자 이렇게 하고 짜증나 자 봐봐 우리 등비수열 합의 공식 쭉 봐봐 합의 공식을 얘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해보면은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봐봐 1 R에 A 빼기 1 R에 A R에 N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네. 네 그렇게 좋아? 그렇죠 자 그럼 봐봐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왔는데 있잖아 이렇게 지수함수 형태로 나왔고 얘와 얘가 같아 근데 빼기니까 얘랑 얘 더하면 0이겠지 그지? 얘랑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 더하면 0이 되는 거. 그러면은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SN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3-3R의 N승 이렇게 나오면 얘는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이게 바로 등비수열의 어떤 등비수열 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 많이 나오진 않아. 사실 등비수열은 있잖아.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해보겠지만 사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내가 그냥 좀 투머치하게 넣어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알고 있으면 편해. 알고 있으면 편한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많이 활용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인 형태 그것을 외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182. 자,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될 마지막 건데 자, 등비수열 합의 응용은 딱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원리합계야,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거 어디서 했던 기억 나지 않니? 네. 뭐에서 했지? 경제. 몰라요. 사회. 상용록에서 했잖아.
아씨 내가 제일 싫어. 상용 로그에서 니들 했어 이거. 근데 내가 그때 수업을 해주면서 너희들한테 얘기했어. 아 이거는 등비 수열이란 거 가가지고 다시 한번 하게 될 거다라고 했어. 아니 기억나죠? 알아 너도. 자, 그때 단리가 있고 복리가 있다라고 내가 얘기도 해줬었던 것 같고, 그것이 지금 쭉 보면은 결국에는 봐봐 쭈르르르 하면은 저기 보면은 여기 봐봐. 어디요? 자 183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쭈르르르 등차 수열을 이루고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단리법 같은 경우로 하면은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복리법으로 하면은 등비 수열이 됩니다. 요 얘기를 했고, 이거 너희들 내가 상용록 할 때 다 사실 했었던 거야. 봐봐. 자, 딱딱딱 봐봐. 이거 배증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거 너희들 많이 했잖아. 상용록 할 때. 그치? 그치? 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고 와. 라고 써놔했어 내가 일부러. 응?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만든 것이 아닌가? 코다인 줄. 이런 거 지워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물음표를 3개씩이나 반대로 만든다면서요. 그래. 아, 너무 재미없잖아. 그 이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됐고요. 자, 야 이거 근데 기억 안 나면 안 돼. 이거 왜냐면 이것은 니들 하면 될 거 아니야? 당장 중간고사 때 금방 나오게 되는 하면 문제야. 되죠. 그러니까 해라고 닥치고 좀. 햇반이야 이거? 자, 정리해라 이렇게. 알겠니? 자, 결국 지금 여기서 나올 문제는 적금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자, 적금 딱 하나밖에 없어. 매번 나오는데 자 나올 수 있는 건 딱 그냥 요거 하나야. 기수불, 기말불 내가 지금 얘기는 써놨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어차피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야. 자, 적금 나오는데 적금. 자, 적금. 복리법으로 나올 것이고, 연이율이라든가 월 이율 몇 퍼센트, 뭐 R 퍼센트 나올 것이고, 내가 매달 얼마씩 A1씩. 매달 A1씩 불입했을 때 내가 한 몇 년 동안 넣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 문제밖에 안 나올 거야. 자, 이것을 내가 적어놨어. 자, 봐봐. 184페이지 밑에. 자, 이 기초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한번 보긴 봐. 보긴 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돼. 하는데, 결국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매월 초에 일정한 금액을 몇 퍼센트로 얼마간 적립금을 넣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액은 얼마냐? 이 얘기만 나올 거야.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너희들 문과로 가게 되면 경제 수학을 아마 3학년 때 할 수도 있어. 우리 문이과 통합인데. 경제 수학에서는 뭐니? 여기다가 더 추가로 해가지고 적금이 아니라 연금이란 걸 배우고 대출금 상환 이런 것들이 더 나와. 오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경제 수학 가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해줄 테니까 하고. 왜? 무섭지다. 야 이거 지금 185페이지 이거 나 너무 진짜 말 써놓은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공서체 속에 뭐냐? 공서체. 형이 말이야. 공서체로 내가 써놓은 것이 드문 일이야. 형이 부탁한다. 공서체다. 자 그러면 적금 이거 지금 어떻게 쓰느냐? 자 지금부터 내가 이거 문제를 하나 풀어줄 테니까 이 문제 푸는 방식. 야 이거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 문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문제 내가 그렇게 좀. 아니. 하지 마라. 공서체다. 자, 기수불 적금 총액 이런 건데 얘는 무조건 너희들 있잖아. 공식으로 절대 쓰지 마세요. 공식 절대 쓰지 마. 왜 그러냐면은 공식을 쓰면은 니들이 이걸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 공식대로만 문제가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말한 대로 현금 흐름도 캐시플로우를 그려야 돼. 제발 그리세요. 자,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봐보자. 봐봐. 자, 186페이지에 있는 걸 내가 지금 그려볼게. 매년 초에. 자, 매년 초에 6만원씩 적립해. 6만원씩 적립하는데, 10년 후, 자, 1년마다 복리, 1년 복리, 그럼 연복리라고 그래, 이것을. 연복리 6%. 공평하네. 자, 1년마다 복리로 1000원짜리에서 본원림하고 쭈르르 이렇게 했을 때, 봅시다. 10년 뒤에, 10년 후야. 내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자, 1년 하면은 10년 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봐봐. 올해가 1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일이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1월 말일날, 그 10년 뒤에 말일날 찾는다고 계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봐봐. 그러면은 1년. 자, 첫 번째 연도에, 왜 그래?
첫 번째 연도에 돈을 넣을 것이고 두 번째 연도, 세 번째, 네 번째 연도에도 계속 돈을 넣겠지. 여기서 마지막 10년 차에도 돈을 넣게 될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다 지금 6만 원을 넣었어. 그렇지? 그럼 얘가 이자가 붙겠지? 그치? 1년 뒤에, 자, 2년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얘의 돈은 얼마가 돼 있겠니? 6 곱하기 1.06이 돼야 있어야지. 6%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1년 지나면 0분이니까. 그치? 얘는 여기 딱 요 2년 차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돈은 얼마가 돼 있냐면은 6 곱하기 1.06 이만큼이 돼 있을 거야. 그치? 그치? 그리고 복리니까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그럼 2년 말이 되어 있을 때, 자, 2년에 넣은 건 지금 생각하지 말고 2년 말이 되어 있을 때 이 돈은 얼마 돼 있냐면 6 곱하기 1.06의 2배가 돼 있을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땅땅땅땅 돼가지고 10년 말 딱 기점이 돼 있으면 이 돈은 매년 초 내가 가장 처음 불입했었던 이 6만 원은 얼마가 돼 있냐면은 자, 6 곱하기 1.06의 10승 이렇게 돼 있겠지. 이 6만 원은 10년 뒤에 요만큼이 돼 있다는 거야. 자, 2년 초에 내가 6만 원 넣겠지 또 이때. 얘가 1년 지나 있을 때 6 곱하기 1.06 돼 있고 계속 지나가서 얘 돈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1.06의 9승 이렇게 돼 있겠지. 그치? 자, 3년 차에 딱 내가 6만 원을 넣었어. 그럼 쭈루루룩 해가지고는 6 곱하기 1.06의 8승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보다가 계속 보면은 자, 결국 10년 차에 내가 냈던 6만 원은 얘가 6 곱하기 1.06개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적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금보다 이자가 굉장히 작아. 내가 마지막에 냈던 이 돈은 이자가 얼마 안 붙어서 나오거든. 처음에 낸 돈은 다 붙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착각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내가 1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월 해가지고는 100만 원이라고 12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120만 원을 내가 적금을 넣는다고 생각해.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씩 12달을 넣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러면 내가 120만 원 넣었으니까 12만 원의 이자가 붙었겠지? 그게 아니라고. 1000달 나왔던 10만 원 같은 경우는 10% 이자가 붙지만 두 번째 달은 여기서 10만 원에 대해서 10% 이자가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적금의 이자가 굉장히 작은 거야. 이게 실제로 너희들이 적금을 넣어봤었니? 저희 엄마가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타다 보면은 은행에서 너무 돈을 많이 안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첫 달에는 원래 주는 그대로 주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주는 거대로 다 주는 거긴 주는 건데 자 봐봐 연일이야 보통. 우리가 이자율 하면은 이자율 해가지고 3%를 준다 하면 그 연 3%를 준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마지막에 내 10만 원 낸 것은 한 달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3%에 12분의 1만 주는 거야. 이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냈던 금액 대비해가지고 이자를 적금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자. 그러면 우리 봐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얘네들을 다 더한 금액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자 초항이 6 곱하기 1.06이고 공비가 1.06이면서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한 것을 우리는 받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을 쓰면 돼.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을 쓰라고. 초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시고요. 공비 나왔으니까 하시고요. 여기 딱 봐봐. 1.06에 10승은 1.7908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지. 그럼 얘는 공식은 뭐야? 자, 봅시다. 공비가 1보다 크지? 그럼 이걸 쓰면 돼. R-1분의 자, A R의 N-1 요거잖아. 그치? 근데 R-1은 뭐야? 여기서 1 빼면 0.06 자, A는 뭐야? 6 곱하기 1.06 Rn 이거지? R의 10승 빼기 1이니까 여기서 1 뺀 거 다 나왔지. 계산은 니들이 알아서 하대. 자, 요것만 알면 돼. 요것만 알면 되고 너희들 이제 경제 수학 가가지고 나중에 기말불, 연금, 상환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올 거야. 연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내가 찾은 거야.
연금이야. 아니요. 아, 내가 이거 미리 찾아봤는데 이건 내가 찾은 거야. 연금과 상환은 여기선 다루지 않아. 어떻게든 대박 보기 싫으셨네. 생기셨네. 생겼어요. 자, 얘가 있잖아. 그러면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어려워. 경제 안 하면 잘해. 경계선이 제일 싫어요. 나 경계선 정말 싫어해. 야, 아무튼 이거는 경제 수학은 다 돈 얘기인데 경제를 못하면 어떡해. 돈을 갖는 건 좋아하지만 그럼 저는 안 해요. 저축하는 어? 거 맞을 너 경제 수학 안 할 거야? 안 하고 싶은데. 아니 뭘 안 할 수 있어. 아, 저 안 할래. 그러니까 너희들 선택 이건 진로 선택이잖아. 경제 수학은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 어디랑 근데 나 연관 가야죠. 경제 수학하면 뭐 이거 끄고 말하자. 경제 수학이 진로 뭐랑 상관돼? 나랑은 연관돼 있겠지.